반갑습니다. 저는 김순영이고요. 지금은 나비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전에는 장애인 권익공호기관에서도 근무를 했고, 그전에는 여성장애인연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나비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장애인이 낮 동안 와서 가정처럼 편안한 분위기에서 생활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유치원, 학교 뭐 이런 데처럼 그러니까 돌봄을 받는 그런 곳에서 일하고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이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중증장애인이 신체적인 장애인보다는 발달장애인 쪽이 많아서 그분들의 필요를 이제 제대로 해줄 수가 없죠. 말하자면 표현을 하거나 뭘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것들을 파악하기가 힘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내 맘대로 저 사람들의 편리함과 아니면 좋은 것들을 해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그분들이 저희들이 이제 제공해주는 서비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불편해하지 않고 잘 계시니까 잘 해드린다는 건 좀 그래요. 함께 잘 지내고 있다는 생각은 들고 있어요. 예.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자기 표현을 잘 못하시지만 그러면서 이제 도전적 행동도 좀 나타나기도 하고 다양한 이제 반응들을 보이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점점 그 도전적 행동에서 조금 좋아지신다거나 아니면 우리하고 지내는 것이 익숙해지고 편안함을 느끼는 걸 보면 되게 좋고요. 또한 처음에 시작할 때 좀 힘들었던 행동들, 그것이 좀 더 개선되는 것들을 보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밥을 먹거나 하는데 우리는 식판을 직접 들고 가거든요. 식판을 들고 가는데 못 들고 가서 들려줘야 된다거나 뭐 이렇게 했는데, 자기 식판은 자기가 들고 갑니다 하면 알아서 와서 식판을 들고 가고 먹고 나서 양치하는 것들을 습관화되고 생활화돼서 하는 것들을 보면 이런 규칙적인 것들을 하면서 사회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적응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볼 때 되게 기분이 좀 뿌듯하고요. 좀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좀 지속적으로 소통하려고 하는데 행동들이 멈추지 않아서 계속 그 행동들을 반복하고, 그러면 우리가 볼 때도 그게 불편하고, 예를 들면 소리를 계속 지른다거나 하면 불편하지만 자기는 소리 지르면서 얼마나 지치고 힘들을까, 뭐 이런 걸 생각하고 볼 때 되게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그렇기도 해요. 제가 볼 때 발달장애인도 충분히 자립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주변에도 발달장애인들이 자립해서 사는 것들을 많이는 아니지만 좀 보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분들을 참고, 그러니까 늦게 말하거나 소통이 잘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급한 성질 때문에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이분이 어느 정도까지 당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참고 기다려주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자꾸 지지해주는 거, 그거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발달장애인들이 자립하기 힘들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이제 제도적인 문제겠지만 주변에서 많은 인프라가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어야지 그분들이 자립을 하는데 좀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제가 볼 때 장애인 학대가 뭐 꼭 때리고 뭐 욕하고 이런 것들만 학대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뭐 굉장히 많지는 않지만 시설들을 좀 돌아보고 좀 다니고 했을 때 내가 그분들하고 나하고 동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학대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분들한테 뭔가를 제공해주는 사람이면 제공해준다라고 하는 이런 약간의 좀 자세, 이거 자체가 그분들한테 하는 언어, 어투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우리가 좀 고쳐야 되고, 제가 봤을 때 간혹 학대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조금 큰 사건인 것 같은 경우 우리 내부적으로 이걸 좀 어떻게 수습을 해보고 나서 신고를 하거나 수습을 해보고 뭐 경찰서나 권익공무기관에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태가 발생을 하면 막바로 신고를 했을 때 그쪽에서도 무조건 뭐 학대를 당했거나 힘든 장애인 편만 드는 것이 아니라 전후 사정을 보고 이것들에 대한 걸 판단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반드시 시설이나 기관이 불리한 쪽으로만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뭔가 수습을 해보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발생했을 때 막바로 신고 먼저 하고 같이 수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건 저도 이제 지금은 옛날에는 프로그램만 하던 그런 곳이었지만 지금은 또 다른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 있을 때 이분들을 이름을 부르는 거 하나조차도 굉장히 세밀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정말로 함께 간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면 그냥 단순한 이름 하나 부르는 거에서부터 학대가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걸 저는 누누이 강조하고 싶어요. 예.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자립생활을 하겠다고 시설에서 나온 분도 여럿 봤고, 그리고 집에서 자립을 하겠다고 집을 떠나서 이제 나온 분도 여럿 봤는데, 그분들이 뭐 다는 아니지만 내가 왜 나왔을까?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지치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를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시설에서 나왔다가 다시 시설로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다고 말은 들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장애라서 힘든 게 아니잖아요. 비장애인도 사는데 얼마나 사는 게 힘들어요? 장애든 비장애든 사는 건 힘든데 내가 자유롭게 살 거냐, 그거를 찾아서 나왔잖아.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주변에다 자꾸 요구를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내가 필요한 거 말 안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힘들어서 포기하는 것보다는 자꾸 내가 힘들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도움을 받고 지원을 받아서 저는 자립생활을 반드시 끝까지 이뤘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들어요. 뭐 몸도 힘들지, 아프지, 일상생활도 제대로 안 되지 하지만 어찌됐든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도와줄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나는 포기하지 말고 자유를 찾아서 나왔으면 자유롭게 사는 거에 고통스러워도 그것을 감수하고 좀 잘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예. 제가 여기에 있어 보니까 좀 뭘 좀 더 느끼겠냐면 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를 그렇게 외치나, 그리고 왜 부모님들이 발달장애인보다 하루 더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가를 제가 진짜 뼈저리게 느꼈어요. 전에는 프로그램만 하고 뭐 학대를 당한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다니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약간이라도 그런 분들이 당하는 학대들이 좀 많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런데 그거 말고 정말로 저는 이제 강의 가거나 할 때 장애 유형도 다양하고 장애인이 사는 방법도 다양하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하지만 프로그램을 할 때하고 달리 직접적인 발달 장애인들이 이렇게 직접적인 발달 장애인이 아니고 어찌됐든 또 다른 주간보호센터나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봤을 때 정말로 우리가 이분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분들의 부모님,
그리고 그분들하고 생활하는 우리들 뭐 자립생활센터도 그렇고 주간보호나 시설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나중에는 지원받아야 될 최후의 사람들이 발달장애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체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분들한테 어떻게 많은 것들을 지원하고 그야말로 인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처럼 존중받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진짜 요즘 날마다 뭐 뼈저리게까지는 아니지만 요즘 날마다 이분들하고 사는 거 우리가 정말 고민을 해야지 정말 사람이 제대로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